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정말 머리 좋고 재능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메시지 하나가 어떻게 똑똑한 학생들을 자기 파괴로 이끄는지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영재 과소성취라고 불리는 오래된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아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 분명한데 왜 성과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수십 년 동안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정말 풀리지 않는 퍼즐 같은 거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뛰어난 학생들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때로는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실패자로 보이는 게 싫다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기가치 이론에 따르면 겉으로 보이는 부진이나 게으름이 사실은 아주 영리한 방어 전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지 않아 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철벽 방어 같은 거죠. 실패해서 내 무능함이 드러나느니 차라리 아예 제대로 시도조차 안 하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퍼즐을 풀 두 번째 핵심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내 능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 바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정형 사고방식인데요. 이건 재능이나 지능은 그냥 타고나는 거고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는 곧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끔찍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거봐, 역시 나난데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근육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봐 혹은 조금만 더 노력해볼까 하는 아주 유용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야말로 성장의 발판인 셈이에요. 이 두 세계관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실패라는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만 다른 한쪽은 그 실패의 벽돌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과제 앞에서도 이렇게나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이론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자들이 설계한 아주 기발하고 흥미로운 실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에는 명문대생 108명이 참여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학생들 중 무려 72%가 이미 영재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학생들이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험 절차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모든 학생에게 당신은 영재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한 그룹에겐 영재성이란 타고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른 그룹에겐 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죠. 그 후에 일부러 성공하거나 실패할 과제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과제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터가 폭로하는 그 자기 파괴의 순간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자기 파괴 유형은 행동적 자기 핸디캡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성공을 방해할 실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일부러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시험을 보겠다고 선택하는 좀 상식 밖의 행동이었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실패하더라도 내 탓이 아니라 조명 탓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실패라는 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처음에 들었던 그 메시지 하나가 학생들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합니다. 특히 오른쪽 실패를 경험한 그룹에 주목해 주세요. 재능이 고정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회색 막대 그룹이 압도적으로 자기 핸디캡을 선택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조명이 어두워서 그랬어 라고 말할 핑계를 미리 만들어 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장된 자기 핸디캡, 쉽게 말해서 그냥 핑계 대기예요. 아,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영.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서 미리 변명거리를 슬쩍 흘려두는 언어적 방어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성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정형 메시지를 들은 여학생들한테서 아주 극적인 롤러코스터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실패하고 나서는 핑계를 엄청나게 늘어놓쳐가도 높은 막대, 성공했을 때는 온전히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핑계를 거의 대지 않았죠. 낮은 막대.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학생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별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똑똑한 학생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걸까? 이 모든 실험이 가리키는 답은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학생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느냐에 달린 문제였던 거죠. 연구자들이 남긴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의 세계는 위협과 방어의 세계다. 내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순간 모든 도전은 나의 무능을 증명할지 모르는 위협이 되어버리고 내 삶은 그 위협을 막기 위한 끝없는 방어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너는 타고났어 라는 칭찬이 실패의 순간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력하면 돼 라는 메시지는 실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백신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가 정말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한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학생의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평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